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작은 신호라도 무시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서 가려움이 생기곤 하죠. 단순히 피부 건조나 계절 탓이라고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숨어 있는 진짜 원인을 놓친다면 큰 병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오늘은 가려움이라는 작은 증상이 어떻게 생명을 지키는 신호가 될 수 있는지 5가지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불안으로 시작하겠지만 마지막엔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차근차근 안내할게요. 혹시 두피가 계속 근질거리는데 연고도 소용없고 샴푸를 바꿔도 나아지지 않은 경험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건조나 스트레스로 치부하지만 사실은 혈액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 혈액에 이상이 생기면 가장 먼저 두피와 같은 예민한 부위에서 신호를 보내거든요. 김원기님은 71세 어르신이셨는데 두피 한 지점이 몇 달간 가려워 참기 힘드셨습니다. 처음엔 비듬 샴푸도 써보고 피부과에서 처방받은 연고도 발랐어요. 하지만 가려움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죠. 그러던 중 양치할 때 잇몸에서 피가 잘 멈추지 않는 걸 발견하셨어요. 평소보다 쉽게 멍이 드는 것도 눈에 띄었고요. 가족들이 걱정해서 결국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처음엔 단순 검진이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혈액 검사를 권하셨어요.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이 정말 길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검사 결과 초기 혈액 질환이 확인됐습니다. 다행히 조기 발견이어서 치료 효과가 좋았어요. 항암 치료를 시작하면서 신기하게도 그토록 괴롭던 두피 가려움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엔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셨고 지금도 정기검진을 받으며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그분은 지금도 말씀하세요. 두피 가려움을 그냥 넘겼다면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고요. 두피 가려움이 단순 피부 문제만은 아닙니다. 작은 이상이 전신 질환의 신호일 수 있어요. 특히 2주 이상 지속되는 두피 가려움에 멍이 쉽게 들거나 잇몸에서 피가 자주 나고 코피가 동반된다면 바로 혈액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혈액 속 이상을 빨리 발견할수록 치료 효과도 훨씬 좋거든요. 이번엔 등 이야기를 해볼까요? 어깨뼈 사이, 손 닿지 않는 등 한 부분이 자꾸 가렵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부분 옷이 거칠거나 때를 못 밀었다고 여기죠. 하지만 겉으론 아무 변화가 없어도 내부 장기 문제로 신경이 자극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췌장이나 담도에서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정미화님은 69세 할머니셨는데 등을 아무리 긁어도 낫지 않는 가려움 때문에 고생하셨어요. 처음엔 떼수건으로 밀어도 보고 보습제도 발라봤죠. 하지만 가려움은 오히려 심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소화불량이 시작됐어요. 평소 잘 드시던 밥맛도 떨어지고 속이 더부룩한 느낌이 계속됐죠. 처음엔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셨어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자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건강검진을 받아보자고 권했을 때도 괜찮다고 미루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소변 색깔이 평소보다 진해진 걸 발견하셨습니다. 그제야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셨죠. 병원에서 초음파와 CT 검사를 받았는데 췌장에 작은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론 다행히 초기 단계라고 하셨어요. 수술과 치료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가족들의 정성스러운 간병 덕분에 차츰 회복하셨습니다. 무엇보다 그토록 괴롭던 등 가려움이 치료와 함께 완전히 사라진 게 신기했다고 하세요. 등 가려움이 오래가고 보습이나 연고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내부 장기를 살펴야 합니다. 특히 소화불량이나 소변 색깔 변화, 체중 감소가 등 가려움과 함께 나타난다면 지체 말고 소화기내과에서 정밀검사를 받으세요.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제때 알아차리는 것만큼 중요한 건강관리는 없으니까요. 이번 이야기는 좀 민감한 부위에 관한 건데요. 항문 주위 가려움은 흔히 치질로 생각하고 그냥 참고 넘어가곤 하죠. 부끄럽기도 하고 별일 아니라고 여기기 쉬워요. 하지만 자역이나 연고로도 나아지지 않고 변해서 피가 보인다면 대장이나 직장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상진님은 74세 어르신이셨는데 몇 달간 항문 가려움을 참고 사셨어요. 처음엔 치질약을 사서 발라봤고 자역도 꾸준히 하셨죠. 가족들에게 말하기도 민망해서 혼자 끙끙 앓으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가려움이 더 심해졌어요.
밤에 잠을 못 잘 정도였죠. 어느 날 변을 보다가 휴지에 피가 묻은 걸 발견하셨습니다. 처음엔 치질 때문이라고 생각하셨어요. 하지만 며칠 계속 그런 일이 반복되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변을 보는 패턴도 달라졌어요. 하루 걸러 한 번씩 보던 게 매일 보게 되고 변의 굵기도 예전과 달랐죠. 결국 아들이 억지로 모시고 병원에 갔어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증상을 말씀드리니 의사 선생님이 대장내시경 검사를 권하셨습니다. 검사 받기 전날 준비하는 게 힘들었지만 용기를 내서 받으셨어요. 검사에서 초기 직장암이 확인되었습니다. 충격적이었지만 다행히 조기 발견이어서 수술로 완치될 수 있었어요. 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 그토록 괴롭던 가려움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6개월 후 검사에서도 재발 징후가 없다고 하셨고요. 지금은 정기검진을 받으며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그분은 지금도 후회한다고 해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더 일찍 병원에 왔으면 좋았을 거라고요. 부끄러움은 병을 키웁니다. 용기 있는 한 걸음이 생명을 지켜요. 항문 가려움이 오래가고 배변 습관이 달라지면 반드시 대장내시경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조기 발견만이 완치의 지름길이니까요.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양쪽 다리가 아니라 특정 종아리만 계속 가려운 경우 말이에요. 건조해서 가렵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쪽만 계속 가렵다면 림프계 질환일 수 있습니다. 특히 체중이 줄거나 밤에 땀이 나는 증상이 함께 있으면 주의해야 해요. 박노식님은 72세 어르신이셨는데 왼쪽 종아리만 계속 가려워 밤잠을 설치셨어요. 오른쪽은 멀쩡한데 왼쪽만 유독 가려웠죠. 보습제도 발라보고 스테로이드 연고도 써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어요. 평소 78kg을 유지하던 체중이 2개월 만에 74kg으로 줄었어요. 식욕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특별히 다이어트를 한 것도 아닌데 말이죠. 더 이상한 건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한 거였어요. 잠옷을 갈아입을 정도로 심했습니다. 처음엔 갱년기 증상이라고 생각하셨는데 남성에게도 그런 게 있나 싶어 의아하셨죠. 가족들이 걱정해서 종합검진을 받자고 권했을 때도 괜찮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4kg이나 빠진 체중과 계속되는 야간 발한 때문에 결국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림프절을 만져보고 혈액 검사와 CT 촬영을 권하셨어요. 검사 결과 림프종 초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처음엔 암이라는 말에 크게 놀라셨지만 조기 발견이어서 치료 가능하다는 말에 마음을 다잡으셨어요. 항암 치료를 시작하면서 놀랍게도 그토록 괴롭던 종아리 가려움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체중도 다시 늘기 시작했고 밤에 땀을 흘리는 일도 없어졌어요. 몸은 늘 신호를 보내지만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않으면 놓치기 쉽습니다. 한쪽만 가려우면서 체중 감소나 야간 발한이 동반되면 반드시 혈액내과나 내과에서 검사 받으세요.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에요. 마지막으로 가슴 주변 가려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가슴 아래쪽이 오래 가렵고 피부가 오렌지 껍질처럼 울퉁불퉁 변한다면 단순 피부병이 아닐 수 있어요. 덩어리가 만져지지 않아도 유방암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남성에게도 예외는 없어요. 이문정님은 66세 할머니셨는데 처음엔 브래지어나 세제 탓이라 생각하셨어요. 면 소재 속옷으로 바꿔보고 세제도 저자극 제품으로 교체해봤죠. 하지만 가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가슴 피부에 미묘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평소보다 두꺼워진 느낌이 들었고 색깔도 약간 달라졌죠. 거울을 보니 피부 표면이 오렌지 껍질처럼 작은 구멍들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처음엔 나이 탓인가 했는데 다른 부위와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딸이 함께 목욕탕에 가다가 그 변화를 발견했어요. 엄마 가슴 피부가 이상하다며 병원에 가보자고 했죠. 처음엔 피부과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유방외과 진료를 권하셨어요. 유방외과에서 초음파와 조직 검사를 받았는데 염증성 유방암 초기 단계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일반적인 유방암과 달리 덩어리가 만져지지 않아서
발견이 늦어질 수 있는 종류였어요. 하지만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 효과가 좋았습니다. 수술과 항암 치료를 거쳐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셨고, 지금도 정기검진을 받으며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가슴 주변의 작은 변화도 때로는 큰 병을 알리는 신호가 될 수 있어요. 가슴 피부가 두꺼워지거나 색이 변하고 오렌지 껍질 같은 변화가 보이면 즉시 유방외과 진료를 받으세요. 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예외가 아니니까 주의 깊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5가지 가려움 이야기는 모두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두피, 등, 항문, 종아리, 가슴. 이 5부위에서 오래 지속되는 가려움은 몸이 보내는 SOS일 수 있어요. 겉으론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그 안에는 우리 건강을 지키려는 몸의 목소리가 숨어 있습니다. 불안으로 시작했지만 공통점은 모두 조기에 발견해 건강을 되찾았다는 점이에요. 김원기님, 정미화님, 오상진님, 박노식님, 이문정님, 이분들 모두 작은 신호에 귀 기울였기에 지금도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작은 신호를 소중히 여기시고 망설이지 말고 검사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와 행복한 내일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니까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항상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